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요즘 시원한 가을 날씨 잘 즐기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좋은 가을철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요. 바로 탈모입니다. 두피가 지난 여름 내내 강한 햇빛에 시달려온 데다 가을엔 일교차도 커서 모발이 더 쉽게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철 탈모 예방하는 방법, 승민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탈모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머리는 아침이 아닌 저녁에 감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를 보호하는 유분이 씻겨나간 상태로 자외선을 받게 돼 두피가 더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발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하니까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탈모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 덕목,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모발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이 풍부한 콩, 두부 등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가을 탈모 특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TV 더보기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하이라이트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클릭 클립인데요. 최근 대중화되고 있는 스포츠, 골프에 대한 다양한 클립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 부르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로봇을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교환수단, 화폐인데요. 화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둘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YTN 사이언스의 프로그램 중 알짜배기 내용만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TV 더보기. 오늘도 풍성한 과학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바로 클릭 클립입니다. 네, 요즘 인터넷 통해서 클립 영상 보는 분들 많으시죠? 클립 영상은 짧은 시간 안에 핵심 내용만 볼 수 있어서 저도 평소에 참 즐겨보는 편인데요. 이런 클립 영상의 과학 이야기를 접목한 코너가 바로 클릭 클립입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짤막한 클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코너인데요. 승민 씨, 오늘 클릭해볼 클립은 어떤 건가요? 네, 근래 들어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스포츠죠. 바로 골프입니다. 오늘 준비한 골프, 그 첫 번째 클립은 골프의 기원인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골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스코틀랜드의 어느 양치기가 우연히 지팡이로 친 돌이 토끼 굴 속으로 들어가며 시작됐다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이에 대해 반박을 했는데요. 15세기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회화와 골프 기록을 내보이며 골프의 발상지가 네덜란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수백 년 전에도 작은 공을 이용해서 골프를 쳤던데 요즘 골프공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과거에는 골프공을 나무나 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요즘 골프공을 보면 작은 홈이 굉장히 많이 파여져 있잖아요. 승민 씨,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안 그래도 다음에 준비한 클립이 바로 골프공에 관한 건데요. 골프공에 숨겨진 과학 원리,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공에 패여져 있는 홈은 일명 딤플이라고 부르는데요. 골프공에 딤플을 만드는 이유, 바로
딤플이 공기 저항을 줄여 공을 멀리 날아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딤플에 있는 공과 없는 공을 골프채로 쳤을 때 공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딤플이 없는 공은 직선으로만 에너지가 전달되는 반면 딤플에 있는 골프공은 공에 역회전이 걸리는데요. 이때 공의 아래쪽 공기의 속도는 느려지고 위쪽 공기의 속도는 빨라져 볼을 떠오르게 하는 양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로 인해 공이 한 번 더 위로 뜨게 되면서 더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골프공에 되도록 많은 딤플을 만들어내려는 제조사들의 기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보통은 300개에서 많게는 1000개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작은 공에 홈이 1000개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네요. 네, 그냥 작은 공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엄청난 과학 원리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골프를 칠 때 골프공만큼이나 골프채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요.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골프채를 잘 골라서 쳐야 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클립, 골프채의 과학입니다. 골프채는 공을 멀리 보내거나 가까운 홀에 넣는 등 여러 용도에 따라 헤드의 모양과 각도를 정밀하게 계산해 만들어진 첨단 과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골프채 종류에는 드라이버, 아이언, 퍼터 등이 있습니다. 그중 드라이버는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도록 헤드는 크고 골프채 길이는 길게 만든 것이고, 아이언은 중단거리용으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헤드의 각도에 따라 비거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홀에 공을 넣기 직전에 사용하는 퍼터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통 얇고 날렵한 일자 모양의 헤드를 가지고 있죠. 이런 골프채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된다면 골프를 좀 더 잘 칠 수 있습니다. (46g의) 작은 골프공으로 벌이는 경기 골프. 골프 경기에는 첨단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좀 더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공을 홀에 넣으려는 단 하나의 목적 아래 골프의 과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겁니다.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스포츠도 과학이란 말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마치 그 컴퓨터로 잰 것처럼 정확한 퍼팅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경기 초반엔 공을 최대한 멀리 날릴 수 있어야 하고 홀에 가까워 오면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하게 퍼팅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손목의 각도나 속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스포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클립 신사의 스포츠 골프에 숨겨진 과학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클립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셨나요? 네, 인류의 미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로봇 세계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죠. 바로 로봇입니다. 승민 씨, 이미 로봇은 현대 사회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로봇 청소기도 있고 또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로봇 중엔 마치 장난감처럼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로봇도 있는데요. 바로 엔터테인먼트 로봇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로봇부터 연기를 하는 로봇까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로봇. 오늘 불의 명작 다큐멘터리 로봇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로봇, 그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불의 명작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경제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환 수단이죠. 화폐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화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오랫동안 상상 속에나 존재했던 로봇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훌륭한 장난감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로봇이 그것인데요. 이 로봇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로봇부터 연기하는 로봇, 그리고 친구 같은 로봇까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로봇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엔터테인먼트 로봇, 바로 최초의 로봇 피아니스트 테오트로니카입니다. 이탈리아의 발명가 마테오 수지의 작품인 이 로봇은 2007년 재활용 재료를 사용해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테오트로니카는 53개의 손가락을 이용해 클래식과 록, 재즈 등 모든 장르의 음악을 손쉽게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테오트로니카의 연주 실력이 알려지면서 이탈리아의 거장 피아니스트 로베르토 프로세다와 협연을 펼치는가 하면 중국계 소프라노 셰런 자이와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엔터테인먼트 로봇은 연기하는 로봇, 로보데스피안입니다. 영국에서 개발된 이 로봇은 인간에게 말을 건네고 연기하는 데 특화된 로봇인데요. 여러 대의 로봇이 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So, did you enjoy the show? Yes, but I wish there were more female robots.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로보데스피아는 공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이다 보니 목소리가 중요한데요. 컴퓨터로 만든 소리에는 한계가 있어 인간의 목소리를 녹음해 합성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엔터테인먼트 로봇은 친구 같은 로봇 나오입니다. 나오는 인간과 의사소통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로봇인데요. 일명 동반자 로봇으로 불리는 나오는 인간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로봇이죠. 이처럼 인간과 감정적으로 잘 통하는 나오는 로보컵이라는 로봇 축구 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는데요. 빨리 걷고 강하게 공을 차는 것은 물론 다른 로봇과 협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교육용 교구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로봇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로봇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법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을 친구로 소통하고 놀고 싶어 하죠. 이때 아이들이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을 나우에 입력해 자연스럽게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우를 개발한 제작사에서는 에스크나우라는 프로그램으로 자폐아를 위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때로는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친구로 그 역할을 다하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이들 로봇은 인간에게 즐거움, 그 이상을 전해줄 거라 전망되는데요. 엔터테인먼트 로봇이 우리의 일상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돈의 또 다른 이름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화폐는 경제활동의 매개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인류의 필요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온 화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는 화폐인데요. 먼저 최초의 화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처음 사용한 화폐는 금속 화폐였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만들었던 포전과 도전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전과 도전은 어떤 형태의 화폐였을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세계 최초의 금속 화폐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포전과 도전. 이것들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쓰인 화폐였는데요. 그중 포전은 농기구를 모방해 만든 것으로 농경사회의 풍요를 기원하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도전은 청동 카레 모양을 닮았는데요.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분열을 겪으며 잦은 다툼이 일어났던 춘추 전국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화폐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계 최초로 종이로 된 화폐, 즉 지폐를 발행한 나라 또한 중국이었는데요. 10세기 말경 상인들 사이에서 예탁증서 형태인 세계 최초의 지폐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13세기에는 지폐의 발행과 유통이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 화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요즘엔 금속 화폐와 지폐,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다양한 화폐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모바일 전자화폐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모바일 전자화폐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서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 결제 과정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발된 모바일 전자화폐는 이런 불편함을 없앴다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모바일 전자화폐, 바로 S사에서 만든 모바일 전자화폐인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를 긁는 대신 스마트폰을 마그네틱 신용카드 단말기 근처에 갖다 대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를 할 수 있다 보니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제 전 사용자 지문 인식 과정을 통해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결제 시 카드 번호 대신 일회용 가상 카드 정보를 생성하는 토큰화 방식을 사용해 거래 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하지 않음으로써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전자화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미래의 화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화폐에 의하면 지갑이나 카드, 휴대폰이 없어도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데요. 그야말로 휴대성을 극대화한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인데요. 결제 단말기에 달린 얼굴 인식 카메라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인 후 단말기가 얼굴을 인식할 때까지 카메라를 쳐다보면 결제가 되는 기술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연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지갑이나 카드, 휴대폰이 없어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기술, 바로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입니다. 얼굴을 결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건데요. 이 시스템이 사람을 구분해내는 기준은 바로 사람마다 머리에 각자 다르게 갖고 있는 혈관 네트워크입니다. 특수 장비를 이용해 혈관을 개인의 고유 정보로서 결제에 활용하는 건데요. 만약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시에 결제는 완료되고
비행기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크인 데스크에 달려가는 동시에 체크인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화폐는 예나 지금이나 경제 활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금속 화폐에서 시작해 얼굴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폐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줄까요? 네, 지금까지 화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위조 지폐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조 지폐를 구별해내기 위해 우리나라 지폐에는 다양한 위조 방지 장치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위조 지폐의 표면을 문질러 보면 매끄럽지만 실제 지폐는 요판 인쇄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인쇄해서 울퉁불퉁한 느낌이 듭니다. 또 지폐 좌측에 흰 여백 부분을 밝은 빛에 비춰보면 숨어있는 그림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5,000원, 10,000원, 5만 원권 지폐에는 홀로그램이 붙어 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도나 태극 문양 등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조 지폐는 만드는 것도 불법이지만 알고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데요. 혹시 위조 지폐를 발견한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의 명작에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로봇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로봇이 인간의 말벗이 되고 장난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 삶은 더욱 즐거워지겠더라고요. 네, 예술가이자 철학자인 콩스탕 뉴베니는 로봇 사회는 인간에게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찬 사회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꼭 엔터테인먼트 로봇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양한 로봇들로 인해 인간의 삶이 편리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삶이 윤택해지고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유경 씨 말대로 로봇으로 인해 미래 사회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즐거워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10월 둘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토크쇼 수학 시즌2.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수학 점수에 집착하는 우리 아이.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전통 음식에 숨겨져 있는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와 가치를 알아보고 한식에 담긴 지역적 특색을 소개하는 시간. 오전 11시 32분 한국의 맛 놓치지 마세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우주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38년 동안 우주를 탐사 중인 보이저 1호와 인류 최초로 명왕성을 탐사한 뉴 호라이즌 호까지 우주 탐사의 역사와 위대한 발견.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보세요. 살아있는 체험기를 전달하는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기행이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계적 명화들을 날씨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재밌고 유익하게 풀어보는 시간, 날씨를 그리다. 오후 6시 4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직접 들려주는 의학 정보의 모든 것. 사이언스 의학 칼럼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오후 6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ICT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기술 경쟁력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위대한 강소기업들. 이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전 8시 놓치지 마세요.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맛과 건강을 갖춘 웰빙 죽으로 연매출 200억을 돌파하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 죽 이야기의 이명서 대표. 가난한 산골 소년에서 프랜차이즈 대표로 성장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현대인들에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과 다양한 의학 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 헬스 라이프. 이번 시간에는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법과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3대 수술 중 하나인 백내장에 대해 알아보고 게임 문화축제부터 아름다운 별빛 축제까지 축제 열기로 뜨거운 도시 대구로 떠나봅니다. 오후 8시 헬스 라이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 산업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메이커인데요. 메이커들의 산업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렛츠 메이크. 이번 시간은 목소리의 파동과 떨어지는 물의 모양처럼 시각적 특수 효과를 3D 프린터로 표현하는 홍정모 메이커와 인형의 예술을 더한 아트토이 제작업체 어글리즈를 만나보고 물류 인프라와 육해공 물류 노하우를 활용해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류를 이끌어갈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갑니다. 밤 10시 렛츠 메이크 채널 고정해주세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참소리 과학박물관 관장 손성목 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4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다음 주 방송도 알찬 프로그램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10월 둘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도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인해 속쓰림 증상 호소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아픈 위장을 달래줄 채소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 마칠까 하는데요. 바로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 중에 하나죠. 양배추입니다. 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위궤양을 완화하고 위 점막의 재생력을 증가시킨다는데요. 또한 위암의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양배추로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